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6장 개방경제에서요 케이스 사례 연구 5번째로 전세계 빅맥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빅맥 가격, 빅맥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맥도날드 아세요? 맥도날드 요거 요즘 뭐 이렇게 하나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골든아치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맥도날드는요 사실 전 세계에 빅맥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똑같은 햄버거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는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랐을 땐 동일한 물건이면 가격이 하나 이렇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게 일물일가의 법칙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이렇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좀 이렇게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 가지고 잘 못 그리겠네요. 왜냐면 먹기가 너무 불편하잖아. 너무 커 가지고 이 빅맥 하면 여기에 고기도 있겠죠. 고기도 있고요. 여기 뭐 상추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추도만 이렇게 있고요. 케찹도 있고요. 맛이 없어져 보이네. 아무튼 뭐 이렇게 빅맥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요 빅맥이 4달러라 할게. 4달러 4달러에 만약에 거래가 된다 합시다. 얼마인지 모르겠네. 조사는 안 해봤는데 4달러에 거래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요거 이제 4달러를 주면 빅맥을 하나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만약에 돈이 4,000원 이렇게 된다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빅맥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요 4달러는 4,000원과 가치가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결국 이걸 정리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정리를 하게 되면은 1달러는 1,000원의 가치랑 값이 똑같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그냥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말 그대로 화폐의 구매력을 가지고 펄체이스하는 가지고 평가, 패러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취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 물품은 환율 조정을 거친 후에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할 것이다. 두 나라의 양 통화 사이의 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죠? 빅맥이라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저널, 경제 저널 시사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맥도날드에서 판매되는 빅맥, 요즘 뭐 스타벅스에 대한 뭐 카페라떼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요. 이 빅맥 가격이 전 세계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다음 페이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빅맥 가격 뿐만 아니라 5.67달러였는데 국제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 거기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통화, 빅맥 가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미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국 달러인데요. 빅맥 가격 한번 볼게요. 빅맥 가격. 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네. 5.67달러입니다. 5.67달러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67달러를 주면 빅맥을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값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미국은 이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예측했을 때 요걸 1 이렇게 되는 거야. 5.67로 나눠주면 1 이렇게 되고요. 실제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당연히 요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볼게요. 한국, 대한민국 한번 봅시다.
한국은 빅맥 가격이 얼마에 판매가 됩니까? 원인데 4,500원입니다. 4,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예측하는 거야. 그러면 4,500원과 5.67달러가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5.67로 나눠줍니다. 5.67로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를 예상할 수 있냐면 거기 보니까 794 요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달러당 794.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얼마입니까? 라고 보니까 115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약간 장기에 이론상 나오는 것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꼭 이 물가 수준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현재 예측한 것보다는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 환율이 훨씬 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른 나라 하나만 더 볼까요? 스웨덴 정도 하나 볼까? 스웨덴. 모든 나라를 이렇게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한 나라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크로나를 사용하는데 51.5 크로나 51.5 크로나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5.67로 역시 나눠주게 되면은 자, 예측되는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9.08 이렇게 됩니다. 9.08 이렇게 환율이 되는데 실제는 얼마가 됐냐면 9.46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얼추 이렇게 살펴본 게 실제 환율과 이렇게 구매력 평가설로 예측한 거랑 약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환율이 변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현실 경제는 굉장히 복잡한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환율을 예상할 때요 이렇게 심플하게 물가 수준, 빅맥 지수 가지고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5가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뒤에 우리가 앞에서는 소국 모형을 상정했잖아. 부록에 보면 미국이 대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국인 경우에 어떻게 앞에 분석했던 개방경제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